네, 오늘의 웨비나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진행 중에는 모든 참가자분들의 마이크는 일단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자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필요하시면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웨비나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내용, 구글 앱스 관리자 팁, 이메일 격리 기능이죠. 제가 소개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는 네킬러의 영업 마케팅팀 매니저 김상인입니다. 제 메일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락이 필요하신 경우 메일 주소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팁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구글 관련된 문의사항, 모든 것 다 환영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메모해 주실 분은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내용이죠. 구글 앱스 관리자 팁, 이메일 격리 기능. 이 이메일 격리 도구라는 건 지난 3월, 2월, 3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마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기업용 구글 앱스를 위해서 어떤 이메일 보안 강화를 위해 내놓은 신기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있죠. 외부에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이 유입되거나 사내 직원이 실수로 기밀 자료를 외부로 보낸다면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일을 어떤 지정된 관리자가 조직에서 나가고 혹은 조직으로 들어오는 이메일을 관리하고 검열한 뒤에 승인된 이메일만 발송되고 아니면 수신되도록 하면 어떨까? 그 기능이 바로 이메일 격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격리 도구 먼저 소개를 하고 간략하게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작동 원리, 그리고 격리 기준이 되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콘텐츠 규정 준수라는 게 있고,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 예를 들면 뭐 욕설이라던가 좀 이렇게 야한 용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이메일을 격리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 규정 준수라는 거는 어떤 첨부 파일 형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mp3로 끝나는 첨부 파일은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고요. 마지막으로 스팸은 뭐 다 아는 스팸 메일, 다 아시는 스팸 메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시연을 하면 보여드리는 활용 방법이고요. 아마 첫 번째 이메일 격리 도구 소개 이 부분이랑 두 번째 활용 방법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만큼 사실 좋은 설명 도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전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이 이메일 격리 기능을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부를 한 내용이고 그 공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능을 그렇게 마스터하는 그런 어떤 관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고 있다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그냥 일방적인 이렇게 일방향 강의가 되기보다는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사용자 간에 좀 팁을 많이 공유하고 그런 자리가 건강한 공유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기로 한 내용을 첫 번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메일 격리 도구 소개죠. 작동 원리입니다. 자, 작동 원리 같은 경우는 자, 우선 관리 스팸 격리 저장소 설정 및 관리라고 해서 구글 서포트 채널에 이 이메일 격리 기능에 대해서 1부터 A부터 G까지 나와 있는 설명 도움말이 있습니다. 자, 이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먼저 제가 채팅창에 복사를 해드리고요. 이 내용을 링크를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말로 이동을 하실 분들은 링크를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채팅창에 입력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글이 많습니다. 사실 읽기는 좀 벅찰 정도로 글이 많은데 보시면 처음에 스팸 격리 저장소 추가 수정 삭제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 스팸 격리 저장소니까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이메일 격리 저장소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들거나 그 만든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그런 내용이고요.
이메일 격리 기능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 어떤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밑에 내려보시면 스팸 격리 저장소 메일의 정책 구성이죠. 미리 첫 번째 단계에서 격리소를 설정해 뒀으면 그 격리소로 어떤 메일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컨텐츠 규정 준수부터 스팸까지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스팸으로 분류된 메일 관리입니다. 자, 격리소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책까지 설정을 해뒀으면 자, 그 설정된 정책에 따라 스팸으로 메일이 분류돼서 그 관리함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관리하는 화면이고 자, 이런 식으로 Gmail 화면과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제가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돼 있죠. All Quarantine이라고 해서 이게 이메일 격리소고요. 모든 이메일 격리소를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메일 격리, 바이러스,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테스트 격리소를 만들어 뒀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스팸 격리 저장소를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구글 관리자 콘솔이고요. 자, 구글 관리자 콘솔은 자, 구글 앱스 관리자분은 이렇게 그리드를 여시고 앱 런처를 여신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admin.google.com으로 연결되는 구글 앱스 관리자 콘솔이고요. 자, 관리자 콘솔 메인 화면은 크게 자, 도메인부터 보고서까지 큰 메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도 갈 수 있고 보고서도 볼 수 있고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Gmail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Gmail은 먼저 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 앱스, 추가 구글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앱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Gmail 캘린더 드라이브 등 구글의 핵심 앱, 그리고 추가 서비스, 블로그, 구글 포토, 유튜브 동영상, 소셜 도구 등이고요. 어떤 구글에서 구글 앱스 여기 주요 기능보다는 조금 주요 기능이 아닌 기능이라고 분리해 놓은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네킬러의 콜라베이트 제품처럼 서드파티 앱이 저장된 곳이고요. 그 각 앱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먼저 구글 앱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라이브부터 그룹스 포 비즈니스까지 여러 개의 메뉴가 있죠. 여기서 Gmail을 클릭하고요. Gmail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고 스팸 격리 저장소 관리, 고급 설정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저도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맥 그리고 윈도우 모두에서 접속을 해보았지만 스팸 격리 저장소 여기는 화면이 이상하게 잘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이 가능은 하긴 하지만 보이시죠? 스크롤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창이 모두 뜨지 않는 이런 오류가 있어서 원래 자, 매뉴얼대로 스팸 격리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을 이메일 격리소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급 설정 최하단에 있었죠 방금. 고급 설정 부분에 들어오시면 자, 상단 탭이 일반 설정부터 스팸 격리 저장소까지 6가지죠.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팸 격리 저장소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추가를 누르고 이름 8월 27일 웨비나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설명 테스트. 자, 수신 거부 후 조치, 발신 거부 후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 삭제를 누르시면 이 격리소에 저장된 메일을 수신을 거부했을 때 메시지가 바로 삭제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설정해둔 거부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신 거부 후 조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수신, 발신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저는 기본 거부 메시지를 보내기를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웨비나 테스트라는 격리소, 일종의 저장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 내용을 수정을 하시려면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메시지 삭제로 돌리던가 아니면 또 설명을 바꾸시고 싶은 경우에 설명을 간단하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저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던 4개의 방과 하나의 8.27 웨비나 테스트라는 새로운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이메일 격리소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스팸
이메일, 스팸 격리 저장소라고 하면 너무 스팸으로 한정짓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 격리 저장소를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까지 모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원하는 격리소를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정책 설정 부분이었죠.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스팸 격리 저장소 메일의 정책 구성 부분입니다. 이제 이 스팸 격리 저장소를 저장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쓰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팸 격리 저장소에서 맨 처음 일반 설정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쭉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 자, 여기 스팸에 있고 스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팸 사용 중지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자, 수정을 누르시고 자, 스팸을 관리 스팸 격리 저장소로 전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격리 저장소를 이메일 격리 혹은 오늘 만든 웨비나 테스트에 격리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 이거를 클릭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테스트 차원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자, 이 스팸에 적용된 모든 내용이 적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온 메일은 걸러주세요 라고 설정을 했을 때 자, 그 스팸을 스팸 격리소로 전달할 경우에는 해당 격리소로 이메일이 바로 전달이 되고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메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팸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스팸 거부를 했을 땐 들어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격리 저장소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부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자, 4가지 정책 구성 중 스팸 항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컨텐츠 규정 준수, 불쾌감을 주는 컨텐츠, 첨부 파일 규정 준수 3가지가 있죠.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겠습니다. 스팸을 설명드렸고요. 엄격한 스팸 필터링 뭐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일 격리는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예로 설정할 때 메일이 격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규정 준수 부분입니다. 컨텐츠 규정 준수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또 수정, 사용, 삭제, 다른 항목 추가, 조직의 복사 등이 있는데요. 수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규칙이 적용될 메일이라고 해서 첫 번째, 수신, 발신, 이건 내부, 외부 모두 포함입니다. 도메인 내에서 다른 도메인 주소로 메일이 나갈 때 혹은 다른 도메인에서 메일이 들어올 때 외부까지 포함하는 항목이고요. 이 2가지가. 그리고 밑에는 내부, 발신, 수신, 내부에만 적용할 때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자, 발신, 수신 모두를 선택하고 자, 각 메일에서 검색하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식 추가라고 되어 있죠. 추가 버튼을 눌러보면 자, 단순 콘텐츠 일치, 고급 콘텐츠 일치, 메타데이터 일치 3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콘텐츠 일치 같은 경우에 콘텐츠 웨비나라는 내용을 입력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입력이 돼 있는 메일에 대해서 이 메일이 발신이 되거나 수신이 됐을 때 격리소로 저장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일치 원래 있던 이 표현식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다른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컨텐츠 일치. 그러면 위치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헤더, 본문 또는 본문 아니면 제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일치 유형 컨텐츠 포함으로 하면 되겠죠. 컨텐츠 포함도 있고 시작 문자열, 종료 문자열 굉장히 많습니다. 비어있음 이걸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목이 비어있는 경우에 격리소로 이메일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컨텐츠 포함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로 이번에 웨비나 이 내용이 있을 때는 걸러달라 라고 저장을 하면 자, 이 3개가 생겼습니다. 표현식이.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규칙이 메일과 일치하는 경우 혹은 모든 규칙이 메일과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고 합집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 이게 교집합이죠. 이게 합집합이고.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렇게 표현식을 추가를 하고 자, 위에 표현식이 일치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메일을 바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메일이 들어올 때 수신자를 변경해 주십시오 라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요. 뭐 앞에 맞춤 제목 추가라고 해서 자, 위험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죠. 이 경우 메일은 격리되지 않습니다. 자, 메일 격리를 하고자 할 때는
메일 거부도 있고요. 메일 격리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메일 거부를 누르게 되면 자, 거부 알림 맞춤 설정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본 메일은 정책에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자, 중요한 게 메일 격리입니다. 메일 격리를 누르시고 이 메일을 어떤 스팸 격리 저장소로 할 것인가. 자, 웨비나 테스트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콘텐츠 규정 준수에서 수신 발신이 돼 있고 일치 3개의 표현식을 아까 넣었죠. 메일 격리라고 돼 있습니다. 자, 수정을 눌러서 한 번 더 보면 자, 수신 발신되는 메일에 대해서 이 3개 중 하나라도 일치하는 경우 메일을 격리시켜 주십시오. 웨비나 테스트라는 곳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변경사항을 저장을 꼭 해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자,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자, 수정을 누르시고 자, 검색하려고 한 단어 추가해서 단어를 이걸 활성화를 시키고요. 수정을 누르시면 자,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빠, 저장, 추가, 킬러가 물론 불쾌감을 주진 않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설정해 주시면 자, 이 단어가 포함된 내용 역시 메일을 거부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격리하시거나 3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격리를 눌러줬을 땐 마찬가지로 격리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첨부 파일 규정 준수. 자, 첨부 파일 규정 준수 쪽에 눌러보면 수정을 눌러보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똑같죠. 규칙이 적용된 메일.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표현식을 정의할 때 자, 추가를 눌러보시면 첨부 파일 형식별로도 이렇게 규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mp3 파일은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선 받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메일이 격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뿐만 아니라 파일 이름이나 메일 크기 이거는 파일 이름이죠. 메일 이름이랑 다릅니다. 아까의 어떤 컨텐츠 규정이나 불쾌함을 주는 컨텐츠 그거는 메일 컨텐츠에 있는 거고요. 첨부 파일 이름에 예를 들어서 넷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격리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메일 크기로 자, 전체 메일, 본문과 첨부 파일이 예를 들어서 25메가보다 클 경우 격리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격리가 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정, 거부, 격리 3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정의된 첨부 파일 형식이 하나 있죠. 이게 뭔지 보겠습니다. 저는 JPG, GIF, PNG 등 이미지가 포함된 메일이면 격리를 시키겠다 라고 설정을 해두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변경사항은 굳이 저장은 하지 않을 거고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설정해놨던 아까 첨부 파일 규정 준수에서 자, 이미지를 격리시키겠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메일을 격리할 때 이메일 격리라는 이름의 격리함으로 이동시키겠다라고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제가 미리 보내놓은 메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메일이냐면 자, 이 사람은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고요. 데모2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낸 편지함을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입니다. 라고 해서 어떤 특정 자, 제 PNG 보이시죠? PNG 이미지를 자, 상인 김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 경우 아까 제가 관리자 차원에서 설정해 놓은 PNG 규정에 걸리게 되죠. 자, 이메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책 구성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이 스팸으로 분류된 메일 관리 부분이죠. 자, 메일 관리는 여기 보시면 이메일 quarantine google.com 어드민 리뷰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자, Gmail 화면처럼 구성된 그 이메일 격리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주소도 여기 지금 한번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복사를 해드렸고요. 자, 격리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메일 격리부터 웨비나 테스트까지 여러 개 격리함이 있죠. 자, 이메일 격리함으로 들어온 게 있죠. 보이시죠?
outbound에서 이거는 발신된 이메일이라는 뜻입니다. 데모2라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김상희 씨한테 보낸 메일이 이렇게 걸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은 지금 거부된 상태가 아니고 관리자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대기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본문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문 내용은 뜨지 않고요. 자, 지금 누구에게 보내신 메일인지, 자, 어떤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죠. 자, 이거를 만약에 허용하겠다라고 하면 allow, 이걸 거부하겠다 하시면 deny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allow를 눌러보겠습니다. allow를 누르면 자, 로딩이 되고요. successfully processed one message 해서 이 메시지가 자, allowed 함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격리소에 들어왔던 메일을 allow하는 과정이었고요. 제가 만약에 deny를 하면, 즉 거부를 하면 자, 이렇게 deny 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테스트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격리소로 들어온 메일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승인이 되면 메일이 해당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요. 거부하게 되면 거부 메시지와 함께 이 메일은 자동으로 거부함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부함에 들어온 메일은 자, 여기 보시면 30일 동안 스팸 격리소에 메일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메일은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고 자, deny 된 메일은, 거부한 메일은 모두 이렇게 거부함에 쌓이게 됩니다. 이 거부함은 슈퍼어드민, 구글 앱스의 슈퍼어드민만 볼 수 있고 나머지 일반 사용자가 자, 어드민 리뷰라는 이 주소에 접속하려고 하면 자, 여기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죠. 데모2 일반 사용자입니다. 자, access forbidden 해서 does not have permission to access quarantine. 그러니까 슈퍼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퍼 관리자만 이렇게 이메일 격리함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메일 격리함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